예,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엑셀이고요. 엑셀과 관련해서 초심자도 알 수 있게 좀 쉬운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습 회계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브이로그과 서미프를 아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아직 재학생이다 보니까 엑셀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수습회계사 때 동기들한테 그 브이로그를 배우고,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즌 한 번만 지나면 이제 엑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엑셀을 못하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죠. 예,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몸에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금방 익숙해지니까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장 이제 급한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예전에 제가 그 녹십자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엑셀 교육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몇 번에 걸쳐서 한 세네 번에 걸쳐서 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엑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쓰시는 분은 굳이 뭐안 들으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한두 개는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새 창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엑셀, 예. 엑셀 보면은 표죠. 다 이제 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문구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보기 메뉴에서 근데 그 기본적으로 표죠. 그리고 뭐 스프레드시트라고 도 하고요. 그게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그 표를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표가 주고 그래서 이제 좌표가 있죠. A부터 알파벳으로 된 건 열,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된 게 행입니다. 그래서 각 셀별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죠. B열에 3, B3이 이 셀이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시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트를 추가하면은 기본적으로 1, 2, 3, 시트 1, 2, 3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3차원의 공간입니다. 그 XY축에 있고, 그리고 이 시트가 이제 Z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감사했던 회사 중에서 원가를 엑셀로 돌리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엑셀을 마치 ERP처럼 쓰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개 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려면 뭐 대여섯 개를 띄워놓고, 야, 근데 이렇게 한번 띄우는 데만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담당자가 되게 상당히 시니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시니컬했는지 아니면 그런 파일들을 관리를 해서 시니컬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일까지 연기가 되면 이거는 뭐 4차원의 세계니까 그렇게까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시트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그 문서 간 연결까지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그, 어, 다룰 이 엑셀의 공간은 요 3차원 시트까지 해서 3차원의 공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축키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단축키 등록. 어, 엑셀이 단축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공용되는 단축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개인이 또 단축키를 사용자 정의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쓰는 단축키를 넣으면은 그만큼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축키를 넣냐 없느냐, 이게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 속도가 상당히 차이를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PC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축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 정의 단축키를 넣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링크를 넣었는데, 이 해당 시트를, 요 클릭하면 그 해당 시트로 이동하는 그런 제가 하이퍼링크를 달았습니다. 다시 목차로 가서 여기 목차가 있고, 이제 한 10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하이퍼링크 넣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단축키 등록 방법. 첫 번째 시트인데, 여기는 하이퍼링크가 없어서 한번 넣는 방법 알려드리면, 삽입에 링크라고 있습니다. 예, 링크를 누르시고, 링크 삽입, 이제 하이퍼링크 삽입 창이 뜨고요. 여기서 현재 문서에 맨 처음, 그러면 이제 참조할 셀은 이 해당 그 시트의 A1, 맨 첫 번째 그 셀을 선택을 하고요. 표시할 텍스트는 그 셀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 표시할 텍스트가 이제 그 셀의 주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엑셀이 3차원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붙은 게 시트 이름이고요. 이 심표하고 느낌표 다음에 붙은 게 그 열과 행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A열에 1로 가게 되겠죠. 사용자 단축키 등록 방법 시트에 클릭을 해보면, 예, 첫 번째 시트, 해당 시트의 첫 번째 A1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이퍼링크 넣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단축키 넣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엑셀 상단에 요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많이 쓰는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상단에 보시면은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누르시고 기타 명령이란 걸 누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예, 명령 본인이 쓰고 싶은 명령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 선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서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럼 모든 명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명령 선택하시고, 이게 가나다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넣은 거는 첫 번째 넣은 게 값복사, 그 다음에 서식 복사, 세 번째가 심표 스타일,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합계, 썸 함수, 다섯 번이 시트 삽입, 여섯 번째가 열 삽입, 일곱 번째가 시트 행 삭제, 여덟 번째가 시트 열 삭제,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셀 병합, 그 다음에 테두리. 이건 오늘 저도 방금 넣었습니다. 테두리를 넣으려고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 앞에 있거든요. 홈 메뉴에. 근데 그래도 단축키가 좀 더 빠르니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용자 정의로 넣은 단축키는 Alt 1번부터 0번까지, 사실 0번 이상도 넣을 때입니다. 물결 표시까지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일단 Alt 키를 누르면 번호가 숫자가 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을 누르면 아까 심표 서식 복사였죠. Alt 2번을 눌러볼까요? 일단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Alt 2. 그럼 이 서식을 복사한 거고, 넣고 싶은 데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트에 복사가 됩니다. 또 방금 추가한 게 테두리였죠. 테두리 Alt 0. 그냥 모든 테두리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A는 또 단축키가 A네. 모든 테두리는 A네요. 그쵸? A를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Alt 2 서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쓰면은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표를 다 넣을까요? 그러면 Alt 0 A 여기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니까 뭘 넣을까요? 숫자 1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값을 넣고 전체 선택된 셀에 값을 넣고 싶다, 1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셀에 다 이 1을 넣고 싶다. 그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다 모든 값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수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도로 해서 여기다 1을 더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셀에도 넣고 싶다. 는 수식을 누르는 거죠. 더하기 1, 컨트롤 엔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위에 있는 상대 참조 주소에다가 1을 더하겠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도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 김에 채우기 핸들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밑에 좀 넣겠다. 그러면 방금처럼 컨트롤 엔터를 쓸 수도 있지만, 요 모서리에다 대면 이제 십자 끌기 채우기 핸들이 뜹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나머지 셀에도 요 값이 들어갑니다. 이 상대 참조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셀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채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이렇게 값복사해서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옆으로도 채우기 핸들이 되고요. 근데 방금 채우면 같은 값을 그냥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열로는 여기 하나씩 들어갔네요. 증가를 했네요. 똑똑하네요. 그쵸? 이게 없는데도. 근데 이게 만약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끌면은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이 규칙을 읽거든요. 두 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면은 이 해당 규칙이 똑같은 거를 채우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상태에서 끌면은 똑똑한 게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범위에 있는 규칙을 참조해서 끌면은 해당 규칙을 참조해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똑똑하죠, 엑셀이. 근데 이게 또 하나 파워풀한 게 날짜 서식도 끌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서 끌면은 23년 1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날짜 서식으로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오늘이 15일. 왔다 하네요. 그쵸? 23년이 넘어가 버리죠. 32일로 안 쓰고, 이렇게. 이게 숫자 서식입니다. 하이픈을 중간에 넣어서, 연도, 월, 일자. 이렇게. 숫자는, 연도는 4자리. 그리고 월은 2자리, 일자는 2자릿수. 그래서 1월달이면 그냥 1로 쓰면 안 되고, 01로 넣어야 됩니다. 이런 태우기 핸들을 잘 쓰면 좀 노가다를, 이렇게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겠죠. 어디 하다가, 단축키 쓰다가 제가 3.9로 좀 빠졌네요. 거꾸로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 옵션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되냐면 X는 취소, 컨트롤 Y는 되돌리기. 오피스 공통이니까 단축키 이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많으면은 범위를 선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몇만 행이 되면은 일일이 다 내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하기. 이 상태에서 문서 맨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맨 처음으로 가고 자료가 있는 데이터의 마지막 행으로 가고 싶다. 마지막 셀로 가고 싶다. 컨트롤 엔터. 여기 뭐가 들어갔었나 보네.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엔드. 컨트롤 엔드 키. 표가 있나 봅니다. 원래는 데이터 끝이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까 끌길래 가지고 어딘가 뭐가 값이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위로 가고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간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그냥 컨트롤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 돌리면 위로 올리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작아지고 단축키 하다가 계속 산책보로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단축키들이니까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하면은 페이지 간 시트 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이동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한 김에 잘 채우고 방금은 이제 1을 입력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렀고요. 2하고 3에도 요거를 넣고 싶다. 한꺼번에 넣고 싶다. 상대적 위치가 요 B,2부터 들어갔네요. 그쵸? 이렇게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B,2 넣고 그런데 이게 시트가 다르니까 여기 2에다가는 2를 넣고 시트 3에다가는 3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2에다가는 그 1에 있는 값에다 1을 더하겠다. 이 상대 참조 주소에서 2가 됐죠.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끌고 그냥 다 이제 시트 1에 있는 이 주소가 시트 1에 있는 28 상대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끌면은 절대 참조를 넣었으면 해당 딱 해당 셀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상대 참조를 넣었기 때문에 이 시트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셀을 가져왔고 거기에 이제 1은 상수죠. 그냥 1을 더한다. 3. 3은 3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걸 그냥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시트 1에서 바꾸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상대 참조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를 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그냥 1만 들어가겠죠. 이 해당 시트 1에 그 B22에 있는 값은 0이기 때문에 1만 더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3을 써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하나씩 다 바꾸면 되겠죠. 이씩 구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시트에서 2를 더하는 걸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시트 2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 1을 2로 바꾼다. 그러면, 자, 바꿔요. 모두 바꾸는 방법, 이 해당 선택 범위에 있는 값을 다 한꺼번에 바꾸는 걸 하면 됩니다. 바꾸기. 바꿀 내용은 시트 1, 바꿀 내용은 시트 2로 바꾸겠다. 그러면 제대로 바꿨습니다. 1이 다 2로 바뀌면서 이 주소의 조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H로 이 해당 주소, 이 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수식에 있는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B열, 이런 열도 바꿀 수 있고, 행도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꾼 거는 시트 1의 이름을 시트 2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트 2의 이름에다가 1씩 더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동 옵션도 많이 쓰여서요. 그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이건 선택이 하는 거죠. 이 범위를, 해당 범위 선택한다. 컨트롤 방향키 하면은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 해당 데이터의 끝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아니, 왼쪽 버튼은 처음으로, 그 오른쪽 버튼은 마지막, 아래 버튼은 맨 밑으로, 위에 버튼은 맨 위로. 네. 홈을 누르면 맨 처음으로 가고요. 하다 보면 요 정도 단축키는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17로 가서 제가 행 삽입을 넣었잖아요. Alt 5번 행 삽입. 사용자 정의를 둔 단축키였죠. Alt7 삭제. 근데 엑셀의 단축키가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버튼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그러면 이제 삽입을 이렇게 셀 삽입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래로 밀면서 삽입해라.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 해당 셀만 이렇게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좀 망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행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버튼 누르면 행 삽입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사용자 정의 단축키가 편해서 사용자 정의 단축키를 넣었고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하면 되죠. 만약에 열을 누른 상태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는 누릅니다. 이제 Alt 8이 삽입이고, 7이 삽입이고 8이 삭제. 삭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용자 정의니까요. 그건 본인 취향에 맞게 단축키를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축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네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그래서 지금 단축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주 쓰는 단축키.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보실 필요도 없고, F4는 토글키인데, 아니면 이제 그 직전 실행한 내용을 반복 실행한다. 이건 저는 잘 안 써요. 예를 들어, 여기 셀 서식을 이렇게 해놨다. 여기도 F4를 누르면 이렇게 서식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축키로 셀 서식 단축키를 더 많이 써서 대신에 이제 아까 상대 참조라는 말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주소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 참조로 되어 있어요. 이 상대 참조라는 의미는 요 셀에서 위로 같은 열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셀을 참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걸 긁으면 여기 0이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네 번째를 무조건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 위치에 있는 걸 참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 참조로 하면은 참조를 하면 F4가 토글키라고 했죠. F4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달러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이때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다 이 해당 셀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이 절대적 위치를 참조를 합니다. 달러 그 사람이 달러를 돈을 보면 이제 절대적으로 찾아봐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잘 활용하면 좀 편해집니다. 노가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1 저는 셀 서식 창을 띄우는 거고요.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표시 형식, 뭐 맞춤을 어떻게 할 거냐, 줄 자동 바꿈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셀을 막 쓰다가 이게 이 셀을 넘어가 버리면 그거를 블락하면 줄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두리 하면 밑에다가만 테두리. 옆에다가는 좀 굵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서식 복사를 해서 그냥 평범한 서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네. 셀 서식과 관련된 게 많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서식은 여기 많이 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숫자 서식 다 빼놨는데 이 컨트롤 1로 누르면 다 보아 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용자 지정 서식 이것도 저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컨트롤 페이지 페이지 다운 시트 간 이동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컨트롤 이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대괄호 컨트롤 대괄호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3번은 2에서 1을 더했잖아요. 이 값이 컨트롤 꺽쇠를 누르면 이번 그 해당 참조되는 셀에 있는 시트로 이동을 한 겁니다. 다시 여기서 컨트롤 꺽쇠를 누르면 시트 1로 가겠죠. 시트 1에 해당 그 셀 주소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셀 수식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 이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좀 한 달이 걸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컨트롤 꺽쇠 그리고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뭐 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 또 말씀드리긴 한 거네요. 인터넷에서 한번 엑셀 단축키 목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도 있네요. 단축키가 많네요. 개체 복사. 여기 오피스 공룡은 뭐 PPT나 워드에 서도 된다는 얘기인데 컨트롤 마우스. 개체는 이제 이런 그 도형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삽입, 도형.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하면 복사가 된다. 근데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수직으로 이동한다.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평행으로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냥 컨트롤만 누르면 이렇게 아무데나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 옵션 한번 제가 볼게요. F5가 이동 옵션인데 F5를 한번 눌러보고요. F5도 중요한 단축입니다. 네. F5 여기서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디로 이동할 거냐? 그러면 뭐 빈 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상수, 수식으로 이동하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개체로 이동하자. 개체가 다 선택이 됐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Z는 취소, 뭐 컨트롤 Y는 되돌리기, 컨트롤 S 저장. 이 정도까지는 좀 많이 쓰겠네요. 컨트롤 휠 버튼 하면 확대 축소, 그리고 컨트롤 A 그 해당 표에서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많이 하셨죠? 레포트 쓰실 때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틀 고정. 제가 틀 고정 이거를 컨트롤 W F8인데 무슨 잘 이게 엑셀이 버전이 바뀌다 보니까 단축이 못 찾겠더라고요. 컨트롤 Alt D PP 이거는 피벗 테이블 만들기. Alt D FF 필터 Alt D 거기 한 번 더 하면 이제 없어지고 새창 열기 새창 여기 메뉴에서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이거까지 단축키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lt D N 하면은 이제 새 창이 띄워드리는데 여기서 창이 두 개가 된 거죠. 새 창을 띄웠으니까 창이 두 개가 된 것이고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창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뜹니다. 물론 여기 윈도우에서 아마 보기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창 여기 있네요. 나란히 보기.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정산표에서 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수식을 물릴 때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나란히 본 상태에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화면 아마 노트북의 화면이 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란히 보기로 해서 업무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이게 사실 업무하는데 다른 거보다 단축키가 더 유용하고 실제로 업무 시간을 많이 줄일 겁니다. 저희가 평생 화장실에 있는 시간도 엄청 길 거잖아요. 엑셀을 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단축키를 쓰면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테니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새 서식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새 서식 편. 저희가 이제 DSD를 다트 파일을 보통 DSD를 쓰잖아요. 감사 보고서를 만들 때 많이 붙이는 서식이 마이너스는 가로에다 표시하고 숫자는 그냥 콤마 찍고 0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엑셀에서 만약에 그냥 한번 해볼까요? 10,000원 0 그럼 이제 엑셀에서 재무제표를 만든 다음에 정산표로 만들고 현금흐름표도 검증하고 재무제표를 엑셀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DXD에 옮길 텐데 그냥 엑셀 서식으로 하면은 안 예쁘죠.
이게 보고서에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보고서에 맞는 서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서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 셀 서식이었죠. 여기서 셀 서식,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란 게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좀 빼놨는데 그냥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이게 콤마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서식은 아닐 것 같고 회계 회계도 뭐 원이 붙는데 뭔가 좀 예쁘지가 않네요. 그렇죠? 숫자는 어떨까요? 숫자 뭔가 근접해 있는 이것도 이게 마이너스 표시가 우리가 원하는 서식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식이 저희는 숫자만 생각하는데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다 모든 서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정의는 이 샵입니다. 샵. 이 샵, 콤마, 샵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보기가 미리 나오죠.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천 단위로 끊어서 표시를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첫 번째는 양수에 대한 그 정의고요. 두 번째는 음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합의 숫자고 이건 일단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규칙성이 딱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음수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0에 대한 정의입니다. 0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요거 이렇게 하면 보고서에 그냥 붙거든요. 근데 0이 좀 안 예쁘게 붙는다고 이때다 이제 언더바를 하나 해서 공간 하나 띄웠는데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DSD에서 컨트롤 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빈 공간을 없애주는데 그럼 이거 그냥 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도 붙어서 그래서 그냥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빼버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0에 대한 정의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보고서에 물론 이렇게 붙는데 음수가 구분이 따로 안 되니까 조금 밋밋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약속은 대괄호 8강, 뭐 빨강, 파랑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파랑도 양수에다가도 파랑 예를 들어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흑자니까 표시하겠다. 여기다가 문자를 좀 넣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 주가를 표시하고 싶다. 이거 다 숫자 서식이거든요. 근데 셀 서식에서 숫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서 이게 더 표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셀 서식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양수에다가는 파란색으로 또 표시를 해달라. 그리고 요 화살표를 넣어줘라. 빨강에는 표시를 했다.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안전하게 이건 빼줘야겠네요. 가로는 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이런 원하는 형태가 나왔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보다는 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당 토닉이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네. 유통 단기 순위 주석 자료를 이제 표로 만든다. 주식 단기순이익이 아니고 동아님 주식 알트 3이 아까 숫자 서식이었죠. 네. 스타일이죠. 이렇게 하고 그 동아리 주식가 5천 주면 당순이익은 200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 원을 넣고 줄을 넣고 여기다가 또 원을 넣고 싶다. 이제 양표에 대한 정리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문자를 뭐 추가로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원이 됐죠. 그리고 왼쪽 사용 발성 여기 이렇게 다 수식을 물리고 그냥 숫자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원이라든지 주라든지 이런 서식들이 사용자 서식으로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3 여기선 다 갈 필요는 없고 퍼센트 그리고 날짜 숫자 뭐 이 정도 알면 좋은데 컨트롤 시프트 하고 100원 100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3을 누르면 날짜가 되고 5를 누르면 퍼센트 1을 누르면 숫자 이 정도만 알면은 전환을 할 때 좀 수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퍼센트 정도는 쓸만하죠. 근데 이것도 여기 위에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단축키를 안 써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수점 두채잘 발표시 없애기 그래서 사실 많이 쓰는 거는 요 리본 메뉴라고 하죠.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창이 좀 좁으면 모니터가 작으면 컨트롤 F1을 누르면 리본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용한 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단시간에 그 단축키를 사용법을 여러 개 단축키 그리고 이제 셀 서식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더 유용할 수 있는 팁들이거든요. 엑셀 할 때 사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렇게 셀 시트에서 세 개 시트에서 이렇게 그 참조되는 셀을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주소를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갑복선을 넣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그냥 3을 다 일일이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가 많다 보면은 그게 어떤 게 정답이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사실 젊으신 분들이나 손이 빨라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제가 이게 손을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손이 느려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익숙해질 것이다. 게임할 때 보면 엄청 빠르시잖아요, 손이. 그쵸? 네. 예. 곧 엑셀도 곧 그렇게 달인의 경지에 꼭 시즌 한번 몇 번 뛰면 이제 올라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으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필터 사용하고 이동 옵션, VLOOKUP, 픽업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